자, 세 번째 확인 설명. 자, 시험 문제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오니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확인 설명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확인 설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재나 면적이나 그리고 등기, 권리상으로 이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물권 다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런 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매수인 쪽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언제 써서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주고 나서 몇 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확인 설명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가 이제 어떤 게 해당될 건지, 시험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실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입니다. 잘못해 놓으시면 나중에 온팡 책임지시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토지나 건물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손해가 나면은 나중에 사고 쳤다고 그걸 거래사고라고 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설명을 잘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설명을 못하고 안 하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지 했다고 문제를 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5조의 동그라미 1번에 언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요. 1번 정도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은 9개, 시행령에서 이제 확인 설명을 할 것들 9개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도 이제 한 문제감이 되더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법률 아래쪽에 이제,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자, 누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시험 문제 여기는 꼭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주사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랬을 때 확인 설명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나서 설명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이미 늦었습니다.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먼저 오자마자 확인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최소한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꼭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중개 의뢰 받고 나서 그 옆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만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완성된 후 그렇게 넣을 겁니다. 아닙니다.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를 써서 주시고요. 여기는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입니다.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래 사항들, 이제 구체적으로 9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설명은 누구한테 할까요? 여기입니다. 모르고는 좀. 우리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는 그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소재 면적 매도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죠. 우리 사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설정했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저당권 그런 거를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만요? 매수인에게만 권리를 취득하는 쪽, 자, 그쪽에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포인트가 여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 그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다 이제 이전 X 그리고 쌍방도 X개입니다. 오로지 누구라고요? 권리를 얻겠다는 분. 우리 매수인이 전혀 모르고 오니까요. 소유권이 이렇다. 지상권이 이렇다. 대출 근저당이 이렇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설명은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취득정만. 자, 그리고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서면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안 보여주시면 거기도 큰 문제가 발생해요. 설명을 했지만 근거 서류 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위반,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만 하가 됩니다. 자, 취득의 동그라미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근거 자료 제시, 이제 방법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료를 반드시 보여주면서 하셔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정도 한번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설명의 의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사장님, 개업공인주사,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도 할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나와있죠. 우리 소속 공인주사 하다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설명 오래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의 시기 이제 다시 나눠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중개 의뢰 받아서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자, 전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는 후가 X, 자, 후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방법도 꼭 주의 넣으시고요. 자, 취득도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방법은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 뒤에서 이제 사실관계는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자, 공법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실무 쪽에서 다 배우실 거니까요. 그때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서면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서면을 또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괜히 또 소재 면적 그런데 등기사항 증명서, 아니면 또 권리관계, 그걸 또 토지대장 보여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도 맞게 보여주세요. 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설명 잘못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확인 설명할 사항 9개 딱 끼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중개사물의 종류나 그리고 소재나 면적, 그리고 지모,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의 용도나 구조나 방향 같은 것들,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하세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1번 쪽에서 이제 기본적 할 때 기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일기 썼다 했을 때 기본적인 사항, 소재 면적 같은 것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민법 배우실 때 소유권이나 전세권 배우실 겁니다. 지상권, 임차권 등에서 중개사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들, 권리 관계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떠안습니까? 매수인 쪽에서 다 떠안고 가니까요. 소유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 그리고 임차권 설명을 다 해주시라는 겁니다. 승계를 할 건지 말소를 시킬 건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돈이 나올 건데 거래 예정 금액, 예정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거래 금액이 아니라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이나 그 산출 내역도 뭐를요? 확인에다가 설명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영수증은 아예 없고요. 뭐가 있습니까? 설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예정 금액, 중개 보수나 실배 금액도, 그리고 산출 내역까지도 어떻게 해서 80만 원이 나왔는지 20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법이 나오는데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6번, 7번 요 세 개를 딱 묶어 놓으시고요. 자, 그 세 개가 이제 안에 있으니까 뭐이라 자료를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해야지 여기는 본인이 직접 조사할 수가 없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에서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열 공급, 저 뒤에 이제 시설물의 상태라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수도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수도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혹시 가스가 도시가스 아닌지, 자, 그런 여부도 확인에다가 다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자, 집에 있는 거 몽땅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벽면이나 도배 상태가 있습니다. 벽면에 누수는 있는지, 도배는 깨끗한지, 별로목을 다 설명하십니다. 자,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가 가장 어려울 건데요. 자,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가 이제 자료 요구한다. 자, 뒤에서 이제 자료 요구 배우실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걸 밖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여기 자료 요구할 거는 아닌데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입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밖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해서 이제 입지 조건을 확인해다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우리 세금 배우시죠? 자, 그 세금에서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양도가 나올 겁니다. 자, 대신에 설명은 뭐만 할까요? 입니다. 아까 누구한테만이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취득에게만. 그래서 매도인한테는 설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많이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은 설명 자체를 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무슨 세금만? 취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자,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들, 그것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설명할 세금이 뭐냐? 시험 문제 감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홉 번째가 이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옆에다가 양도 X, 그리고 보유도 X, 그리고 매매도 X, 그리고 거래도 모두 X입니다. 자, 오로지 세금 뭐라고요? 오로지 취득만, 매수인 쪽에서 취득하게 되니까요. 매수인 쪽에 취득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1%, 2%, 3%, 최대가 4% 세법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율 자체지 여기다가 세액 그러면 X입니다. 세금 금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율 퍼센트.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자료 요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뭔지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조건이지 괜히 또 입지 조건 또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들은 자료 요구할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안에 있으니까 껄끄러울 거니까 매도인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설명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도 꼭 주의하실 게 자, 누구한테 요구를 할까요? 입니다. 누굽니까? 매도인 쪽. 자, 첫 번째 저 끝에 있습니다. 매도인 쪽 그리고 임대인 쪽. 자, 이전한 쪽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괜히 또 매수인 쪽에다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불응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매도인 쪽에서 자료 주세요. 그럼 버선발로 뛰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 집 근처에도 아예 못 오게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수 쪽한테 자료 요구했는데 뭐 했다? 불응을 했다. 그런 소리를 설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불응했을 때 불응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대신에 응하면 설명할 필요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응했을 때는 기재도 아예 안 합니다. 대신에 불응했을 때는 자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재도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잘못했다. 고스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정인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도인 보고 신분증 주세요. 자, 그런 요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규정이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은 좀 간단한데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끝에 이제 요구를 하여야 한다. 자, 그게 아니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 같습니다. 등치만 산만해갖고 그러면 신분증을 꺼내봐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 충분히 아니고요. 예전에 다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분한테도 신분증 꺼내십시오. 자꾸 그러실 겁니까? 그럼 옆집으로 갑니다. 안 되니까 먼저 알면 신분증 같은 것은 요구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를 경우만 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가 자료를 무조건 요구를 해야 된다. 신분증 요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 다 있습니다. 우리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신분증도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지.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지는 않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걸 자꾸 내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확인 설명서.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거래가 완성됐을 때 또 언제라고요? 거래가 완성됐을 때 쌍방한테입니다. 여긴 매수인 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해 주시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은 보존기간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3년. 뭐는? 근데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입니다. 얘는 돈이 있고 세금의 시효 때문에 5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기간은 꼭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여기는 완성, 괜히 또 완성되기 전 그러면 X, 여기는 쌍방에게 매수인에게만 그러면 X가 됩니다. 쌍방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거래 당사자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시고 여기는 취득 X,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과 이전한 때 모두 다 쌍방한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시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안 했을 때는 업무 정지를 당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다시 한번 이제 내용들을 써놨고요. 그리고 가로 3번째가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방법 그리고 관련 사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기는 완전히 완성됐을 때,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판례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이제 서명이나 날인 쪽인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반드시 서명 날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던 또는 중개 행위를 했던 누가 있으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시면, 사장님이 안 하시면 업무 정지, 종업원은 자격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누구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분사무소는 누굽니까?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공동중개했을 때, 자, 공동중개했을 때는 갑과 을이 모두 다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근데 2명을 넘어갔습니다. 뒤에다가 별지로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모두 다 서명 날인해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5번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몇 년 보존이라고 했습니까? 3년. 자, 위반했을 때,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해 놓으실 게 있습니다. 자,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가 약간 달라졌더라. 자,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만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을 때, 그리고 보존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자, 대신에 3번에다가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니까 이제 확인 설명 어떻게 달렸다고요? 자, 먼저 확인 설명서는 그대로 업무 정지인데 여기 이제 달라진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달라졌다는 거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정지 6개월 안에서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태료가 없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내용들이 아주 많으니까는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가 최소한 2개까지는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확인 설명은 꼭 점검을 잘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대비를 잘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시험 문제가 이제 2개, 1개가 아닙니다. 2개 정도. 많이 나오면 실문까지 나오게 되면 막 3개, 4개 엄청나게 나옵니다. 확인해서 설명하십시오. 그걸 이제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뭐를요? 서면으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다릅니다. 자, 문장을 잘 보셔야지 확인 설명인데 확인 설명서로 아니면 확인 설명서 얘기하는데 확인 설명으로 얘기하시면 나중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알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을 먼저 보실까요? 확인에다가 뭐 하십시오? 대장 확인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매수인 쪽에 설명을 하세요. 라고 확인 설명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교재도 이렇게 나왔지만 시기가 이제 언제 할 건가. 여기는 꼭 시험 문제 강부 다룬다고 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의뢰. 자, 오자마자 계입니다. 중개 의뢰를 받으면 다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라고요? 거래가 완성되기 전 계입니다. 아니면 또 중개가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완성된 후에는 안 되고 전에. 여기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시험 문제 또 치사하게 완성된 후에 또 그럴 겁니다. 후가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오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자, 늦으면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나마 이제 업무 정지가 과태료로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좋게 됐지만 여기는 완성된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많이 낼 거니까 여기다 쌍방 그럴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전한 때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설명을 들을 쪽, 모르는 쪽에다 설명을 하셔야지. 매도모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는 당신 토지의 지목은 이러고 계시면 말이 안 될 겁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취득 의뢰인 계입니다. 취득 의뢰인. 매수인 쪽에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건을 취득하는 쪽 전혀 모르니까
그분한테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은 빼놓고요. 먼저 첫 번째 이전 그러면 그나마 좀 편합니다. 여기다 치사하게 당사자 그래 놓으면요 쌍방한테 당사자한테 설명할 거냐고 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매돈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런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가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서면, 요 서면이라는 게 토지 대자, 실무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자, 지금은 등기부 등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달았습니까? 등기사항. 그래서 등기를 해놓은 그 사항을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 용어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등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바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은 등기부 등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방송에서는 등기부 등본 자꾸 그러는데 그런 용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 그리고 호적부를 가족관계 등록부 용어 다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법 같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방법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여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해도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또 시험 문제 자꾸 내는데요. 확인 설명할 사항은 9개가 된대. 그리고 그 사항은 이제 법은 뿌리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요. 여기 이제 대통령 바로 어디서요? 0에서 몇 가지입니까? 확인 설명할 사항이 9개. 9개 꼭 주의하실게요. 첫 번째가 수도권에서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수도권에서 뭐 하면서 토벽에서 수도권 토벽에서 뭐 하면서요? 글자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거취를 하면서 입니다. 취 세금 관련된 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썼다네? 일기를 썼다네. 이렇게 글자를 따놓으시면요. 바로 9개 모두 정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도권 토벽에 거취를 하면서 뭐 썼다? 일기를 썼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수도나 전기나 그리고 가스 등 뭐라고요? 시설물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상태, 수도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도시가스인지 그 여부를 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다가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물 틀어보니까 쫄쫄쫄 안 나와버립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가 이제 도로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이제 입지 조건을, 요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확인에다가 뭐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소유권입니다. 권리관계, 그러니까 민법 배우조거입니다. 권리관계, 지상권, 의미가 뭔지, 전세권은 또 뭔지 안다고 설명 안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다가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민법을 배우죠. 이제 공법 나옵니다. 토가 이제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이용제한이나 우리 공법에는 이용제한하고 거래 규제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후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거래 규제는 사전부터 꼼짝 말아라.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으면 욕을 합니다. 2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어와라계입니다. 그게 거래 규제다. 계입니다. 농사 질 사람은 농지 취득을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벽이 바로 이제 벽면이나 도배 상태, 누수가 있는지, 도배 상태는 깨끗한지. 근데 꼭 주의하실 게 우리 실무 들어가셨을 때 도배 그냥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깨끗함 그러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 정도 돼도 웬만하면 깨끗함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매순 쪽에서 이게 깨끗하냐고 도배 해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보수는 50도 안 받았는데 도배가 1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수인 쪽에서 정말 황당한 소리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 트집 잡힐 일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시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가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자, 괜히 또 여기다 거래 금액 나올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자, 오자마자 설명을 했던 거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거래 금액은 거기는 거래계약서 요 문장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돈이 또 나오죠.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 다 배우실 거니까요. 보수의 금액이나 또 뭐라고요? 산출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50이 나왔는지 80이 나왔는지 여기도 산출 금액까지도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금액만 X입니다. 산출 금액까지도 내역까지도 설명을 다 해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법 나왔네요. 하다 무슨 민법, 공법 다 나오네요. 뭐 지적에 관한 법률도 기본적인 사항은 나오죠. 입니다. 여기는 취득 관련된 이전이 아닙니다.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인데.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종목이나 그리고 세율이지 세액이 아닙니다. 세율. 요거 시험 문제를 세액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세무 전문가입니까? 금액을 얘기하게 됩니다. 세액은 아니고 누구든지 요 세액으로 내겠다고 지금 시험 문제 많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세액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일조나 뭐라고요? 일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입니다.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 등 해서 뭐라고요?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낀다는 환경 조건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뭘까요? 이렇게 치사하게 아주 막연하게 내놨습니다. 수도가, 그리고 전기가, 그리고 세금이 기본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사물의 종료나, 그리고 소재나 무조건 그냥 막 덮어놓고 암기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 그리고 토지는 토지의 사용 목적이 나오죠. 28개 지목이 나올 겁니다. 막 개론까지도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도 지목 나오고 등기법은 맨날 요 지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다 모르면 잡종지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건물의 소재 면적에 그리고 건물은 용도라고 합니다. 건물은 구조라고 합니다. 자, 건물의 방향까지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뭐에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공법이나 민법이나 다 기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감이 되는데요. 뭐 하라고요? 자료 좀 요구하세요. 입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는 왜 합니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 그 소리는 안 했다. 여기도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 요구는 그럼 누구한테 할 건지 근데 왜 하는지입니다. 더 먼저 안에 있으니까입니다. 누구라고요? 자료 요구는 이전 쪽에다가 이전 의뢰인 쪽에다가 매도집을 갔는데 안에 들어가기 껄끄럽더라는 겁니다. 남의 침실 막 들어갈 거냐고입니다. 그래서 이전 의뢰인 요분한테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엉뚱하게 취득죠. 우리 매수인 보고 자료 주세요. 그럼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나한테 뭔 자료입니다. 매도집에 가서 자료 주세요. 여기는 설명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료 요구 사항.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 심하게는 안 나왔지만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 사항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딱 3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 다 안에 있습니다. 얘는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입니다. 도로는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요구할 거 아니고요. 여기는 등기사항 치면서 떼보면 나오고 자, 그 얘기입니다. 공법도 이제 토지 용기 확인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떼보면 나오고요. 근데 벽면이나 도배상 때는 남의 침실 들어가게 생긴 내용입니다. 여기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뭐합니까? 정말 요구합니다. 자, 수도, 전기, 벽면은 요구를 해요. 입니다. 그리고 거래 일정 금액 네가 알잖아. 입니다. 중개보수도 계산하면 나오잖아. 자, 세금은 세법 교수님한테 배웠잖아. 입니다. 매도인 보고 물어볼래? 매수인 보고 물어볼래? 입니다. 설명을 알아서 해야지. 근데 하나 여기 있습니다. 자,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은 여기는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일조량 파간다고 남의 집에 하루 내내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볕이 안 난다고 다음날 나오시고 안 됩니다. 저녁에 소음 때문에 저녁에 주무셔 보실 거냐고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자료 달라고 하세요. 매도인은 자기 집이니까 얼마든지 잘 알 겁니다. 지 집이니까 지가 제일 잘 알 거죠. 자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안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자료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3개가 나왔죠. 여기는 대장대에 보면 나오니까 딱입니다. 그래서 몇 개라고요? 3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시설물의 상태 다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벽면하고 도배도 안에 있습니다. 벽면 깨끗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도배.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일조랑 파간다고 남의 집에 한나절 말이 안 될 거니까요.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뭐는요 진동은 요건 자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만약에 안 주면 우리 매돈 쪽에서는 어서 오시라고 집을 팔아야 되니까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올 건데 불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 막 수돗물 다 새고 난리가 나옵니다. 불응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응했을 때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항상 이렇게 설명 들을 적은 취득 의뢰인 또 여기다 이전 그러면 안 되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설명을 하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를 배우실 건데요. 확인 설명서에 뭐 하라고요? 쓰세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세요. 왜냐면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듣고도 못 들었다. 맨날 청문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니면 또 우리 개업 공유사도 안 해놓고 했다고 막 우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세요. 어떻게요?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잘못하게 되면 여기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무 정지를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십니다.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는 1개월이고 해석으로 가능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요. 자, 두 번째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사항을 뭐 하십시오? 서면으로 기재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우리 문장에서 확인 설명서가 나왔는데 본인은 또 확인 설명 이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이 분명히 다른데요. 자, 시기는 언제냐? 시기가 이제 아예 달라집니다. 여기는 거래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거래가 완성됐을 때지, 괜히 또 완성되기 전 그런 X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쌍방에게, 여기는 쌍방입니다. 여기는 쌍방이 맞지, 당사자가 맞지, 괜히 또 여기다가도 취득 의뢰인에게만, 그거는 설명할 때만 그랬던 거고요.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이제 서면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서면은 확인 설명서입니다. 같은 글자라도 여기는 확인 설명서, 우리 실무 가서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종류를 다양하게 보실 겁니다.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를 서면을 모여서 작성하시고 뭐 하시고 교부를 하시고 그리고 뭐도 하시고 보존도 하시고 보존은 꼭 시험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존 얼마나 없습니까? 이 보존은 3년간 숫자 꼭 교환하시죠. 걔는 또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보존의 의무가 있으니까 보존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 하시면 업무 정지 얻어맞습니다. 자, 그 정도를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의 종류도 우리 실무 가서 이제 종류도 배우시긴 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거용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근데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게 몇 가지가 될까요? 자그마치 13개. 아직 우리 법령에서는 소식을 안 봤는데 몇 개라고요? 자그마치 13가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저 아래쪽에 13번째 중개 보수까지 자그마치 13개. 자, 기본은 뭐고 세부는 뭐고 거기가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이 나올 건데요. 자,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이면 상가나 학원이나 사무실이나 자, 그런 경우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는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가지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빠지는 게 있을 거니까요. 관리 있습니다. 자, 비선호 시설 빠지겠죠.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2개가 빠지겠죠. 우리 법령에 말고 이제 실무 가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토지의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토지는 건물이 없는 거니까 여기는 9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평생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이나 광업재단도 정말 나중에 통으로 이렇게 중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는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막 공법부터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20개의 생육 상태나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참고할 사항 그것 때문에 8가지 정도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제재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제재를 꼭 주의하시고요. 제재가 이제 크게 달라졌다.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우리 예전에는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업무 정지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여기는 확인 설명 안 하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 근데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저기서 뒤에서 보실 건데요. 500만 원 이하인데 별표가, 자 먼저 설명만 안 했을 때 별표 400. 그리고 설명을 했지만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도 거기도 400. 그리고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을 때는 별표가 500.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도 업무 정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업무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긴 또 안 달라졌는데 괜히 또 나중에 설명을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아직도 업무정지, 요건 똑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작성이나 교부나 뭘 하지 않았을 때 보존,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이름 쓰고 도장꽝, 서명 및 뭐를요, 날인을, 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또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되고요. 얘는 그대로 뭐가 됩니까? 얘는 업무 정지로, 요거는 제재가 바뀌질 않았으니까 업무 정지로 가만히 있습니다. 개인 또 여기다가도 과태료 뭐가 달라진 거 있는데 얘는 안 달라졌어요. 확인 설명만 달라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정말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거 안 내면 정말 출제 위원 맞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확인 설명은 과태료로 달라졌다. 괜히 또 100만 원 그러면 안 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별표가 400, 400 그랬다가 다 안 하면 결국에는 500만 원, 500만 원 저 풀로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서도 또 보실 게 있을 거니까요. 그 정도만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자꾸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그냥 계속 틀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